안녕하세요. 김성엽입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그 채팅 서버를 만드는 것까지 했고요. 이번 강좌에는 이제 클라이언트를 만들어서 이 서버하고 연결해서 채팅하면 그 내용이 보이도록, 그 클라이언트에 보이도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주얼 스튜디오는 그대로 두고요. 서버는 다시 그 마우스 휠 키를 클릭해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하나 더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개가 떴죠. 얘는 그대로 두고요. 새로 띄운 비주얼 스튜디오에 프로젝트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MFC 기반으로 할 거고요. MFC 영영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스터디 밑에 저는 소켓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서버 소켓도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이그잼 서버도 만들었고 지금은 이그잼 클라이언트라고 프로젝트를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시고요. 그럼 이제 스텝이 나오는데 이제 설명 많이 했으니까 따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상대 기반으로 하고요. 얘는 제가 하고 필요 없죠. 여기서 정보 상자 빼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필요 안 쓰는 거 다 제가 할게요. 빼고 이거 하나만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여기 그죠 그대로고 마침 누르면 이제 만들어집니다. 자, 만들어지는 동안 그죠 인텔리전트 하는 동안 제가 코드 정리하는 거 잠깐 할게요. 시민 app 있는 클래스의 init 인스턴스에 있는 코드 중에서 인텔리전트가 벌써 다 떠가네요. 이렇게 정리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클라이언트에서 필요한 그 UI 작업하고 소켓 라이브러리 지금 TW 소켓을 이용해서 클라이언트를 만들 거기 때문에 그 소켓 라이브러리 추가하는 것까지 다 한 번에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서버랑 리소스 다루는 건 거의 같기 때문에 리소스 뷰에 가서요. 다이얼로그 리소스를 찾습니다. 그죠? 이그잼 클라이언트 다이얼로그를 실행하고요. 이 투도 되어 있는 건 항상 삭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이얼로그 선택하시고요. 속성 눌러서 다이얼로그 폰트가 영문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점점점 눌러서 굴림 선택하고요. 그죠? 굴림의 구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목이 없어서 여기다가 채팅 클라이트라고 적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해야 될 일이 뭐 버튼이 조금 커져야 되겠죠.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정하시면 되니까 이건 그냥 무시할게요. 여기에 이제 서버처럼 클라이언트와 똑같이 채팅 목록을 위해서 리스트 박스가 필요할 거고요. 서버와 달리 클라이언트는 채팅을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채팅을 입력할 클라이언트 그 에디트 컨트롤과 그 이제 입력하고 전송할 수 있는 버튼까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그 소켓 그 강좌 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채팅 인터페이스 만들기라고 해서 제가 그 유튜브 동영상 하나 올려놓은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좀 더 이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걸 좀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여기서는 좀 간단하게 하고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영상을 보고 좀 더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채팅창 나올 그 리스트 박스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박스를 선택해서 이렇게 집어넣고요. 아이디 부여해야 되겠죠. 지금은 아이디 리스트 1로 되어 있을 테니까 그죠? 이거를 뭐 채트 리스트라고 되는데 앞에 서버랑 똑같이 얘도 이름을 그러니까 이름은 그냥 정하기 나름이니까 꼭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저는 지금 이렇게 했는데 처음 실습할 때 막 마음대로 하시면 나중에 따라하기가 힘드실 테니까 처음엔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 한번 해보고 나서 다시 하실 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나머지는 건드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본 값으로 쓸 거고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채팅을 입력할 그 에디트 컨트롤이 또 필요하죠. 그래서 에디트 컨트롤 선택해서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에디트 컨트롤 이름도 얘는 채트 에디트라고 할게요. 채트 에디트라고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버튼이 필요하죠. 버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자, 이름이 버튼도 바꿔야 되겠죠. 속성 누르셔서요. 여기서 이름 send btn 이라고 하고 버튼 1이라는 이름을 전송으로 바꾸겠습니다. 여기서 그 제가 화면에서 이제 속성할 때 이렇게 우클릭해서 속성이라고 이렇게 실행을 하는데 이렇게 마우스로 한번 불편하면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 알트 키 누르고 엔터 키 치시면 이 속성창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클릭해서 속성하셔도 되고 알트 누른 상태에서 엔터 키 치셔도 똑같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알트 엔터 치셔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가끔씩 제가 이 속성 안 하고 갑자기 이 속성창이 뜨면 제가 알트 엔터 키 눌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UI 작업이 끝났고요. 다 했습니다. 끝났고 이제 이걸 갖고 채팅 입력하고 하는 거 만들 텐데, 아이고. 자, 할 건데 여기서 그 리스트 박스는 딴 컨트롤하고 달리 뭐 함수가 많기 때문에, 기능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변수 추가해서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변수 추가 누르시고요. 똑같이 서버처럼, 이거 서버에서 다 설명을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이벤트 리스트라는 이 변수랑 이 컨트롤이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름은 꼭 맞추실 필요 없어요. 그냥 다르게 하셔도 되는데, 이제 그 프로그램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름이 같으면 나중에 관리하기도 편하기 때문에 이름을 맞추는 거지 꼭 맞춰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이제 마침 누르시면 연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송, 어차피 이제 우리가 이 채팅 입력하고 전송 누르면 그 채팅 내용이 서버로 전달되겠죠. 그래서 이 전송을 더블 클릭해서 이걸 더블 클릭하면 이 전송 버튼을 눌렀을 때 호출되는 함수가 자동으로 이렇게 추가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냥 한 번에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채팅을 위한 기본 인터페이스가 만들어졌고요.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소켓 클라이언트를 사용하기 위한 소켓 라이브러리 저희들이 만든 걸 붙이는 작업부터 작업을 먼저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서버 할 때도 똑같이 하겠지만 소켓 폴더 밑에 지금 서버도 만들어져 있고 여기 클라이언트도 지금 프로젝트가 만들어졌거든요. 여기도 똑같이 이 파일들을 복사해서요. 예. 여기 exec 클라이언트 여기다 똑같이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갔죠. 들어갔고 여기서 이제 이 라이브러리를 쓸 수 있도록 이 프로젝트에서 세팅을 해야 되는데, 아까 했던 거하고 똑같이 작업하면, 이전 강좌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이 작업하면 이 스탠다드 fx.header에다가 그죠, 여기다가 서버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코드를 가져갈게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가능하시면 다 입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지금 속도 때문에 빨리 진행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리소스가 저장 안 됐으면 나중에 문제되니까 이렇게 저장 눌러서 저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CPP에 가서도 아까 추가한 거 넣어야 되겠죠. 똑같이 라이브러리 쓸 수 있도록 소켓 라이브러리랑 그 다음에 TW 소켓 라이브러리 저희가 만든 것까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스탠다드 fx.header에다가 tw 소켓 이 라이브러리 추가하는 코드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fx.cpp에다가 요 윈도우즈 소켓 라이브러리 쓰겠다. 그죠? 윈속 32 쓰겠다. 디버그용, 릴리즈용 이 디버그 설정에 따라서 선택될 수 있도록 바꿨고요.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지금 여기가 디버그 쪽이 밝죠. 지금 이거 쓰겠다는 거니까 이거 내가 만약 강제로 릴리즈로 바꾸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바뀝니다. 지금 얘가 쓰는 걸로 바뀌죠. 그러니까 전체를 이가 알아서 상황을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기가 지금 다시 디버그로 제가 바꿨거든요. 그럼 이제 디버그 활성화되어서 이렇게 라이브러리 설정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만 설정해 두시면 어려움 없이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라이브러리를 쓸 수 있는 준비가 끝났고요. 이제 라이브러리를 써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만들면 됩니다. 먼저 다이얼로그의 헤더 파일로 가서요. 여기 exam client dlg.header로 와서 여기에다가 그 클래스를 이제 써야 되는데, 제가 그 서버 할 때도 얘기했지만 tw
소켓이라는 그게 부모 클래스고요. 서버 쪽은 거기서 상속받은 TW 언더바 서버 소켓을 쓰고, 클라이언트 쪽은 TW 언더바 클라이언트 소켓을 써서 소켓 그 클라이언트 소켓을 구성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만드실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TW 언더바 클라이언트 소켓이라는 클래스가 이미 많은 부분을 다 할 수 있도록 처리가 되어 있고, 거기서 이제 제가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서버에 접속해서 어떤 간단하게 처리해야 될, 예외 처리해야 될 것만 내가 더 추가해서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상속받는 코드부터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결국 아까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서버 작업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TW 클라이언트 소켓이라는 클래스로부터 마이 클라이언트라는 클래스를 이제 상속받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부분이 정의되어 있지만 이걸 그대로 쓰게 되면 그 정의된 대로만 써야지 내가 원하는 특정 기능을 변경을 못하죠. 그냥 정해진 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TW 클라이언트 소켓으로부터 마이 클라이언트를 상속을 받게 되면 이제 오버라이딩이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아니면 기능을 추가하고 싶은 것들을 더 추가할 수 있거나 변경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상속을 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했을 때 그 대화 상자에 만들어진 그 리스트 박스에다가 접속 상태나 아니면 접속이 해제되었다거나 아니면 서버에서 채팅 메시지를 보내면 채팅도 출력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 대화 상자에 있는 그 리스트 박스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버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이 이 마이 클라이언트 클래스에서도 이 C exam 클라이언트 DLG의 포인트를 받아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려면 또 작업해야 될 게 여기에 이제 리스트 박스가 지금 여기 선언이 되어 있잖아요. 선언되어 있는데 이건 퍼블릭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저번 강좌에서 얘기했듯이 객체 지향 개념을 지금 익히는 초보자들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바로 이걸 바로 쓰지 않고요. 퍼블릭이면 바로 쓸 수 있지만 인터페이스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해도 add 이벤트 스트링이라고 함수 이름을 줄 거고요. 이름은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이제 그 서버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작업을 할게요. 이벤트 스트링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이얼로그에 가서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하시면 되죠. 이 클래스 함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이벤트 이렇게 요 add 이벤트로 전달된 이 문자 열을 바로 리스트 박스에 추가하려면 점 insert string에서 그죠? -1을 주고 ap string 이렇게 하면 바로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추가하면서 커서까지 설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insert string이 지금 이 항목이 추가된 위치의 위치 값을 반환하기 때문에 그 값을 index라는 변수로 받아서요. 바로 여기다가 .set current selection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인덱스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이 add event string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거기에 문자를 넣어주시면 자연스럽게 이 이벤트 리스트 리스트 박스에다가 이 문자열이 추가되고 커서가 자동으로 설정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작업을 했고요. 그러면 이 클래스에서 이 클래스에 있는 이 함수를 호출하려면 이 클래스의 주소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쓰기 위해서 여기다가 먼저 에러 나지 않게 이 대화 상자의 선언 그죠? 서로 상호 참조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그죠? 하나 선언만 해주고요. 그 다음 요거를 여기서 이렇게 포인트 변수로 잡아놨습니다. 자기 부모 클래스 포인터를 이렇게 쓸 거고요. 그죠? 쓸 거고 그 다음에 객체 상승자를 하나 등록할게요. 어차피 클래스 객체 상승자 있어야 되니까 퍼블릭에다가 등록할 건데 이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이 대화 상자가 어차피 이 클래스를 이 대화 상자가 쓸 거거든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쓸 거예요. 쓸 거기 때문에
이 클래스가 결국 이 대화상자에서 이 클래스를 객체화시켜서 만들어 쓸 거기 때문에 이 만드는 이 순간 얘가 만들어지는 때 저 객체 생성자가 호출될 때 이 클래스의 주소를 넘길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객체 생성에서 그 주소를 받을 수 있도록 예, 이렇게 받을 겁니다. 이렇게 받아서 이 객체가 만들어질 때 생성자를 통해서 대화상자의 주소를 받도록 이제 구성을 할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받으면 되겠죠,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다 저장을 해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TW 클라이언트 소켓도 기본적으로 자기가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객체 생성자를 갖고 있는데 그 인자가 지금 제대로 맞지 않아서 에러가 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해서 여기다 우리가 아까 그 소켓 구분자, 소켓 패킷 구분자로 제가 0x27 값을 쓸 거라고 지금 서버에서 이미 정해서 했거든요. 왜냐면 서버 쪽 한번 보시면 어디 갔지? 여기에 생성할 때 보면 제가 어디가 버렸노? 헤더에 있군요. 여기 보면 27번이라고 썼거든요. 서버는 어차피 사용자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더 많은 정보가 들어가는데 패킷 구분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명 할 거냐, 그리고 각 사용자 정보는 어디다가 저장할 것이냐, 이렇게 세 가지를 명시했는데 클라이언트는 그냥 간단합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시작 번호로 0x27, 27, 16진수 27 값을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적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생성자 작업은 끝났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넘어온 대화 상자의 주소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자기 내부적으로 이제 클라이언트 소켓을 사용하기 위한 이 클래스 초기 값을 다 정의를 해준 겁니다. 그럼 이제 요거 작업은 끝났고요. 그러면 이 클래스가 만들어질 때, 그러니까 마이 클라이언트로 m 클라이언트라는 객체를 만들 때 이 클래스에 주소를 넘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대화 상자 소스에서 객체 생성자 있는 데 가시면 예, 이렇게 에러가 나 있을 거거든요. 여기다가 컴마 찍고요. m 클라이언트에다가 이렇게 this를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넘겨주시면 에러 사라질 거고요. 이 객체가 만들어질 때 생성자로 이 대화 상자의 주소가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 주소가 넘어가면 이 주소를 결국은 여기 넘어가서 mp parent가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mp parent 화살표 add event string 이렇게 해서 이쪽 스트링을 리스트 박스를 마이 클라이언트 클래스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구성은 끝났고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이제 서버가 좀 다른 게 해야 될 게 거의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작업 뭐만 더 하면 되냐면 이제 서버가 채팅 데이터를 보냈을 때 그 채팅 데이터를 내가 리스트 박스에 출력만 해주는 코드만 여기 일단 넣으시면 돼요. 지금 우리 샘플에서는 나머지 뭐 더 추가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클래스에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오버라이딩 하면 되지만 지금은 채팅만 그냥 단순하게 보여주는 예제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프로세스 이 함수를 사용했어요. 다 쓰려면 좀 힘드네요. 예, 클라이언트 이렇게 제가 하듯이 이렇게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버라이딩이 이미 버추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가 이 소켓에 정의되어 있는 프로세스 리시브 데이터, 즉 사용자가 서버가 데이터를 보냈을 때 자동으로 호출되어지는 함수의 기능을 저희가 재정의하기 위해서 프로세스 리시브 데이터라는 함수를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정의하러 가야 되겠죠. 똑같이 다이얼로그 위쪽에다 그냥 정의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지금 함수를 추가했고요. 여기다가 이제 필요한 거 추가하면 되는데 얘도 똑같습니다. 서버에서도 이 함수 반환값이 return 1을 꼭 해야 된다고 했죠. return 0을 하면 이 소켓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냥 0, 1을 반환하도록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버에서 자기가 채팅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지만 서버에서 받기도 하기 때문에 먼저 채팅 메시지 아까처럼 그 서버에서 했던 것처럼 약속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1번으로 정의했었습니다. 그죠? 1번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채트 데이터에다가 지금 1을 설정했고, 이게 두 개가 같아야 됩니다. 서버랑 클라이언트가 같아야 되고요. 이거를 이제 사용하면 됩니다. 서버에서 채팅 메시지를 보내주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보냈던 메시지를 되돌려 받는 거죠. 받게 되면 여기서 이 함수가 호출될 거고요. 여기서 AMSG ID가 채팅 데이터가 들어왔으면, 이렇게 들어왔으면 이거를 그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리스트 박스에 출력해 주면 되거든요. 그럼 리스트 박스에 출력하고 싶으면 np parent, 그죠? 화살표 add event string, 그죠? 만들어 놨죠. 하고 여기다가 그 채팅 정보는 여기로 들어왔거든요. 여기 들어왔는데 사실 저 정보가 어차피 서버에서 보냈을 때 유니코드로 넘어온 거기 때문에 이걸 그냥 강제로 유니코드 타입으로 타입만 변환해주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서버가 보내준 거 화면에 바로 찍히죠. 바로 그 리스트 박스에 바로 출력이 잘 될 겁니다. 그러면 다른 작업 할 필요 없이 이렇게 되면 이제 클래스 작업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소켓 클라이언트 작업은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이제 이것을 my 클라이언트죠. 이거를 쓸 수 있도록 이제 작업만 하시면 돼요. 클래스 작업은 끝났고, 여기서 이제 마이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다이얼로그에서 마이 클라이언트를 쓰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변수를 하고 객체 생성자가 동올렸죠. 그건 이제 초기화만 된 거지 실제로 동작하는 건 아니죠. 실제로 동작하려면 이 클래스를 사용해서 서버에 접속을 하고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작업과 그 루틴, 관련된 루틴을 다 적어야 되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그 대화 상자의 이니셜 다이얼로그에 가세요. 지금 이제 대화 상자가 시작하면서 바로 서버에 바로 붙도록 갈 겁니다. 근데 서버 소켓의 IP가 아까 제가 요 번호였죠. 포트는 이거고요.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사용해서요, 작업을 할 겁니다. 192.168.0.118번이고요. 아이디가 27100이고요. mh 언더바 wnd 이렇게 아이고 언더바 hwnd고요. 그리고 유니코드로 적어야 되니까 앞에 대문자 a를 더 추가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맞죠? 27100 이렇게 되면 이제 이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이 IP를 가진 서버에 접속하겠다는 거죠. 이 IP와 이 포트로 설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IP로에 해당하는 컴퓨터에 가서 이 포트 번호를 가진 프로그램에다가 접속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 접속 결과는 이 윈도우 핸들로 통보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윈도우 핸들은 이 대화 상자니까 대화 상자의 접속 결과를 알려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요렇게만 적어주면 이제 이 객체가, 이 클래스가 알아서 서버에 접속을 하고 접속 결과까지 알려주게 되는 루틴이 자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 클라이언트는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설정하지 않으면 26001번과 26002번의 메시지를 발생합니다. 26001번은 접속을 성공했다 또는 실패했다에 대한 정보가 들어오고요. 26002번은 서버가 데이터를 보낼 때 또는 서버가 나를 끊었을 때, 접속을 강제 해제시켰을 때 발생하는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그 메시지 두 개는 이 클래스가 자동으로 처리해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메시지를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요. 번호가 마음에 안 드시면 tw 언더바 클라이언트 소켓에 있는 그 멤버 함수를 이용해서 메시지 아이디를 변경하시면 되고요.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면 아까 26001번과 26002번을 이 대화 상자에 추가해서 쓰면 됩니다. 추가하는 방법은 프로젝트에서 클래스 마법사가 있는데요. 여기 선택하시고 DLG 확인하시고요. 여기에 메시지에 가서 여기 고정된 게 아니죠. 그래서 사용자 지정 메시지 추가를 누르고 여기다가 26001번, 26001번이라고 선택하시고, 숫자 이름 함수는 좀 그러니까 여기다가 on connected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접속, 오늘 두 번 들어갔네요. connected 함수를 추가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접속
접속에 대한 결과죠. 결과를 알려주는 함수를 추가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 하나 더 해서 26,002번 그죠? 하고 함수 이름을 on read 아까 서버랑 똑같아요. 똑같이 하겠습니다. on read and close 데이터를 받거나 끊어지면 호출될 함수를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connected하고 close 이 두 개가 다 추가가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요 두 개가 다 처리가 그러니까 요 함수가 추가가 되었고요. 여기 이제 기본 코드를 집어 넣으시면 되는데 아까랑 서버랑 비슷하긴 하지만 그죠? 이전 강좌에서 서버랑 비슷하긴 하지만 서버랑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 서버가 데이터를 줬을 때 처리하는 이 서버가 데이터를 주거나 접속을 해제했을 때 처리하는 read and close 이 26002번에 관련된 내용은 결국은 비슷합니다. 여기 정해진 그 TW 클라이언트 소켓이 제공하는 프로세스 서버 이벤트라는 요 함수 그냥 호출하고 W 파람, L 파람 해주면 나머지 작업은 해당 클래스가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것만 고정되게 써주시면 되고요. 대신 이제 이 커넥티들은 서버에 접속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정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조금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서버에 접속을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이 그냥 나는 그냥 무조건 막 돌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냥 사실 뭐 그냥 이렇게만 쓰셔도 프로그램 동작은 할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그냥 이게 고정 루틴이라서 그러니까 커넥션의 결과를 알려주는 함수인 이 result of connection 이 함수를 쓰시고 여기 알파라만 넣어주시면 그냥 접속 처리되고 그냥 바로 진행이 되는데 사용자가 지금 서버에 접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쓰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함수의 반환값을 체크해서 접속 유무를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이 함수의 반환값이 1이면 서버에 접속을 성공했다는 뜻이고 1이 아니면 서버에 접속을 실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좀 코드를 더 많이 넣어서 많이 넣을 필요가 없네요. 간단하게 해도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1을 하면 이게 성공한 거잖아요. 성공했을 때는 이렇게 서버에 접속을 했습니다 라고 출력하고요. 여기다가 실패했으면 서버에 서버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멘트를 내보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서버에 접속했으면 이 멘트가 나올 거고요. 실패했으면 이 멘트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멘트 출력하고 싶지 않으면 아까처럼 요 함수만 딱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이렇게 체크해서 서버에 접속했는지 안 했는지 표시해 주는 게 아무래도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사용자한테는 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접속하고 끊고 이런 것까지 끊어졌을 때 접속하고 접속에 했거나 실패했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받았거나 끊겼을 때의 작업이 자동으로 다 처리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작업은 다 끝났고요. 이제 뭐만 하면 되냐면 이제 채팅 메시지를 받으려면 내가 누군가는 보내야지 채팅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이렇게 그 전송 버튼을 눌렀을 때 호출되지 함수만 그냥 만들고 끝났는데 여기서 그 서버한테 채팅 메시지를 보내는 루틴을 만들 거예요. 여기서 보내면 서버가 받아서 거기다 IP를 달아서 다시 나한테 보내기 때문에 내 쪽에 그 채팅 메시지가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먼저 그 채팅제가 UI 만드는 그 강좌 때도 이야기했지만 그냥 여기서 그 에디트 박스 그죠? 우리가 만든 이 전송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에디트 박스에 있는 내용을 읽어와서 여기 넣는 게 아니고요. 바로 서버로 보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기서 그 에디트 컨트롤에서 문자를 가져오려면 string 변수나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string 변수 하나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가져올 때는 get dlg item text idc chat edit str 이렇게 하면 이 채트 에디트에서 그죠? 채트 에디트에서 이 str 그 에디트 박스에 적혀 있는 문자를 다 복사해 와서 str에 넣어 주겠죠. 그리고 이왕 하는 김에 그때 설명했던 거 그냥 바로 다 할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적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이미 이 에디트 컨트롤에 적힌 내용은 str이라는 이 객체에 복사가 되었으니까 이제 그 에디트 컨트롤에 쓰여 있는 문자는 지워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깨끗하게 그 다시 이제 다음 거 입력할 때 다시 지우지 않고 입력할 수 있도록 에디트 박스에 있는 내용 깨끗하게 지워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str에 들어있는 내용을 서버로만 전송하면 작업이 끝납니다. 근데 서버로 전송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서버가 지금 연결이 안 돼 있는데 보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 클라이언트한테 일단 서버에 붙어 있는지 함수를 호출해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is connected라는 함수가 제공이 되는데 이 클래스 is connected 함수가 0이면 아직 접속이 안 된 거고요. 1이면 접속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뭐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 반환값이 1이기 때문에 1이면 참이죠. 그래서 바로 되니까 넣는 1을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만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점송하는 코드를 적으면 됩니다. 자, 여기 똑같습니다. send frame data라는 함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nm chat 데이터를 전송할 것이고 전송하는 데이터는 지금 캐스팅을 할 거고요. w 캐릭터 underbar t 포인터 const가 붙어야 됩니다. str에 있는 정보를 보낼 건데 이것도 사실 제 블로그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시스트링 클래스에 대해 설명을 보시면 나올 텐데 이 str에 이 const w 캐릭터 t가 연산자 재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거의 의미가 뭐냐면 이 str 객체가 관리하고 있는 그 문자열의 시작 주소 값이 반환되는 게 이 연산자의 특징이고요. 이를 받은 것을 캐릭터 포인터로 캐스팅해서 그 주소 값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말 자체가 길게 적혔는데 str 안에 있는 그 str이라는 객체가 관리하는 그 문자열의 시작 주소를 사용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시작 주소가 전달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str에 있는 내용을 전체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str에 있는 문자 개수만큼 그쵸? 보내면 되는데 백슬래시 제로까지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하기를 하시고 유니코드는 문자 한 개가 2바이트니까 여기다 곱하기 2라고 하시면 이제 이 내용이 그러니까 사용자가 이 에디트 컨트롤에 입력했던 그 내용이 서버로 전송이 됩니다. 이때는 IP 없이 순수하게 입력한 내용이 전달되었는데 이게 서버로 가면 앞에 IP를 붙여서 다시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화면을 찍힐 때는 그 IP가 붙어서 찍힐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전송하는 루틴까지 다 만들었고요. 만든 김에 하나 더 해서 여기 이걸 이제 입력하고 엔터 치면 닫히는 루틴 그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제가 알려드렸는데 그걸 해보면 여기 이제 테두리가 있는 게 디폴트 푸시 버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디폴트 버튼을 어디 도망갔죠? 여기 true로 되는 거 false로 바꾸시고요. 이 전송을 true로 할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얘가 푸시 버튼에 대해서 디폴트 버튼에 대해서 여기서 그 엔터키를 치시면 얘가 호출이 됩니다. 안전하게 하시려면 그냥 이것도 그 서식에서 탭 순서를 얘가 1번, 2번, 3번 이렇게 주시면 확실하게 안 다치고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까지 작업을 하시고 저장을 하고요. 저장을 하고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됐으니까 리빌드를 하시고요. 지금 제가 서버 프로그램을 종료해 놨으니까 서버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프로그램을 디버그하지 않고 시작 이렇게 해서 일단 서버는 실행해 놨고요. 클라이언트 한번 볼까요? 클라이언트도 이제 컴파일이 됐으니까 디버그하지 않고 시작으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라고 뜨죠?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뜨는데 서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192.168.0.118번에서 새로운 사용자가 접속했다라고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안녕하세요 라고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안녕하세요 라고 입력되고 이렇게 입력된 IP가 붙은 상태로 이제 왔고 이걸 다시 보냈으니까 여기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채팅 그 프로그램 하나 더 실행하겠습니다. 지금 하나 더 실행이 됐고요. 지금 이제 서버 하나에 그죠? 채팅 프로그램이 지금 두 개가 이렇게 실행이 된 거고요. 그죠? 이게 먼저 실행됐고 좀 그 다음에 실행된 거네요. 그럼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하면 여기서 서버로 갔고 이게 다시 돌아오고 여기도 다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같은 PC에서 두 개 실행되기 때문에 다 IP가 같은 걸로 나오는데 이제 다른 서버에 다른 이제 컴퓨터에서 접속했으면 그 컴퓨터의 IP가 나오기 때문에 그 IP로 이게 지금 어느 컴퓨터에서 지금 이야기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제 채팅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50명까지 그러니까 서버에 최대 50명까지 접속해서 서로 그룹 채팅을 할 수 있는 샘플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작업이
딱 끝났고요. 지금 여기서 더 진보된, 더 발전하는 내용은 다른 강좌에서 제가 또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